검찰이 우리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여의도 사사건건 중간중간에 사고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두원, 정청래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타까운 소식 들으셨죠? 네. 우리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 제일 주안점을 둬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정 의원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속도죠. 지금은 속도전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골든 타임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이제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걱정이죠. 네. 현지 시각으로 밤 9시에 사고가 나서 지금 현지 시각으로 밤 9시입니다. 이제 아침 9시입니다. 이제 12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습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 가족들한테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상황을 다 숨김없이 네. 낱낱이 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신속 대응팀이 지금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가서 또 우왕좌왕하다가 또 구출하고 수습하는 과정에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도 좀 유념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게 원탑으로 이 부분을 총지휘할 수 있는 네. 지금으로서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한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현지 대응팀이 격상됐습니다. 네. 대표자가요.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아마 저녁쯤이라도 현지로 출국을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현재 신속 대응팀 급파하면서 적극 대응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종자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한가리 당국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 상황 등을 사상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드리고 가족들의 현지 방문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또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외교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고의 수습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금 언급하셨지만 문 대통령도 지금 방금 저 부분에 나오지 않지만 수색 구조 과정에서의 안전도 특별히 유념해달라 이런 네네. 입장도 밝혔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랑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세월호 때는 정부 부처 대책위가 부처별로 다 달랐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어쨌든 외교부 장관을 총 사령탑으로 해서 네. 각 부처, 유관 부처가 협조할 수 있는 네. 것을 일사불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 예정됐던 공무원 격려 오찬 다 취소했고요. 아마 네. 여야 가리지 않고 주요 일정들 다 취소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좀 이럴 때라도 네. 좀 하나된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딴 얘기하다가는 국민들한테 질책을 받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국회도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와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잠시 후에 그건 여쭤보고요. 이건 그래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주미대사관 소속 K 모 참사관 파면 처분 내려졌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징계인데요. 네. 이제 연금도 2분의 1밖에 못 받고 퇴직금도. 근데 문제는 이제 파면 징계가 아니라 강효상 의원하고 지금 두 사람이 또 형사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게 더 문제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인신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갈 것인지.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네. 귀추가 주목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감찰 결과 파면 결정이고요. 외교부 안에서. 형사처벌은 또 다른 네, 이 절차가 남아 외교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효상 의원도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불러도 강효상 의원을 내줄 수 없다. 또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내줄 수 없다. 이거는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건 아니까. 그래서 어거지지만
그래서 국회는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보는데 국회가 열려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어주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국회가 열려 있어야 이제 방탄 국회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조만간 국회를 그러면 열겠다는 건가 이런 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좀 자기 모순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공익제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 하면은 검찰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그거를 밝히고 소명하고 주장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피합니까?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자유한국당은 일관성 있게 이것이 형사처벌까지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일이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은 군부독재 시절에 야당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면책 특권은 엄연히 국회 내와 국회 밖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SNS 이런 데 올린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SNS에 이것들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강 의원이. 네. 그 부분은 면책 특권의 범위 바뀐 거죠. 노회찬은 아마 뭐 같은 맥락으로 아마 보도자료에 올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고. 네. 직접 언급한 건 이제 저 국회 안에서 언급한 건 면책특권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네. 검찰은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논의해보자 해서 정부와 함께 회의를 소집했는데 관련 부처 관계자들, 공무원들, 특히 차관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네. 차관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청와대 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 정권 이익 계산기 두드려서 출석시키고 안 출석시키고 이것이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결국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니라 야당을 괴멸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정말 오늘은 너무 섭섭한 거예요. 장관들 바쁠까봐 우리가 차관들 오라 그랬어요. 2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난 그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한국당은 뭐 위에서 시킨 거 아니냐, 어떻게 한 명도 안 나오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뭐 시켜서 그랬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 정동원 의원님하고도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야당 저도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랬더니 야당이 이렇게 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관계 네. 부처들이 당연히 이제 국회 상임위도 열리고 그러면 저도 협조도 그게 해야 되니까. 궁금해요. 민주당 야당일 때는 혹시 야당 의원님들이 따로 차관님들이나 장관님들 우리 이런 거 논의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부른 적 없어요? 있어요. 그때 왔어요? 그럼 오죠. 그럼 지금 정부의 장차관들도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걸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뭐 규정은 없는데 그렇죠. 네. 6명 모두 안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잘못된 거죠. 정책 간담회는 네. 야당하고도 자주 합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번 경우처럼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는 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나경원 대표 오해가 아니라 진짜 정부에서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싶은데요. 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이해찬 대표가 오는 30일부터 18개 부처 장관들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찬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뭐냐, 여당 당대표는 장관들 불러서 계속 점심 먹고 우리는 이렇게 이게 국정 논의하자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냐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당대표도 그 오늘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헝가리 사고로. 네. 근데 보면 법안 소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차관들이 이제 참석을 해요. 국장도 이제 참석을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야당에게도 여러 가지 정책 설명 이런 걸 잘 할 필요는 있죠. 네. 그렇게 정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네네. 뭐 꼭 나가는 법은 없지만 또 나가서 설명할 필요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정부 차관이나 네. 국장 뭐 실장들이 다니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래요. 네. 이런 법은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네.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아쉽다고 보십니까? 6명이 다 안 나간 건? 저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원도의 산불 관련된 대책 회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 산불 관련해서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과 며칠 전에 대화를 하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현장에서 비판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재민한테 어떻게 줄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최고위원회의입니다. 이 회의 다 마친 뒤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7차 회의입니다. 나보라고. 이재민. 뭐라고? 아는 뭐라고? 당대표에게 질문합니다. 순수하게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 위해서 따지는 거지 이게 무슨 한나라당 최고위원입니까? 먼저 그걸 중심을 하셔야지 열받게 만들잖아요. 야, 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한나라당 지금 뭐 한국당 선전만 하고 있어요. 그거 말이 안 되죠. 한국당이 선전해 여기서 왜? 산불 피해 만드는 사람들이 왜 단소리만 해? 이거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왜 내보내냐고 그거. 왜 말을 못하게요? 나 피해자예요, 여기 산불 피해자. 우리 고통을 아세요?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야기 좀 들어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기서 계속 여당을 비판하니까 아마 그런 게 좀 거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점수 따라갔다가 이제 스타일을 구기고 온 셈인데요. 좀 융통성이 없어요. 이제 상황이 저렇게 되면은 일단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또 회의를 하고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그냥 관료주의적으로 또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여든 유연하지가 야든 못해요. 저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산불 피해가 있으면 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주민들로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의를 했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예비비가 충분하다는데요. 1조 얼마입니까? 1조 7천억인가요? 예비비 잡혀 있는 것도 안 쓰면서 왜 추경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금 추경을 요청을 했고 네. 그러면 모든 지금 것이 한꺼번에 자막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빼주십시오. 네. X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예비비 먼저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잡혀 있는 예산. 정부 여당의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그걸 먼저 써버리면 추경은 그럼 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한꺼번에 종합적인 대책 예산 지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이제 항의를 저는 한다고 보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난대책비하고 예비비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일부 집행을 하고 있는데 네. 강원도에서는 이제 그걸로 안 된다. 추가가 그렇죠. 필요하다. 그래서 추가 요청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추경에서 이제 그걸 네. 더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 1조 원 이상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재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주장에 의하면 네, 예산이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왜 굳이 지금 추경을 하느냐? 6조 얼마인가 그렇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6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전체 추경 예산은 전체 6조 추경, 전체, 예, 전체 예, 추경.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나 얘기가 추경하고 재대책비하고는 구분해서 하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차피 국회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뭐 그런 얘기는 좀 뭐 그냥 그 부질없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정상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추경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네. 국회 정상화 한 다음에 포항이나 속초 이쪽 고성 주민분들 피해 돕기 위해서는 추경으로 일괄 처리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연일 여당과 문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 뭐 비판 정치라고 하더군요. 네. 그동안에 로우키라고 합니까? 좀 낮은 자세를 보였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황교안 대표를 아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돌아다닐 때 다 다니고 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공포 정치와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공안 탄압이 어떠했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솜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5.18 망원 의원, 4.16 세월호에 대한 망원 인사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롱이고 기만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뒤집고 전 국민의 아픔을 조롱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바닥에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입니까? 아니면 이중잣대의 CEO입니까?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입니까? 수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책임이 네. 야당에 더 많다는 이제 여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국회 정상을 위해서 공세를 가하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국회는 야당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대로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 야당이 더 불리하다 이 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예.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더 클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센 발언이 예, 나오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봐요. 민생 투쟁 한 다음에 네. 앞으로 정책 투쟁 하겠다면서요. 그 정책 투쟁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소집하고 뭐 했어요. 그러면 국회가 열려야 그 간사나 상임위원장이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아예 그냥 국회 국민들 민심을 들어보니 국회에 가서 싸우라고 한다. 그러니 나는 국회에 이제 들어가겠다.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딱 타이밍이 맞았을 텐데 그걸 놓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스텝이 꼬인 상태죠.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오늘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럼 백기투항하란 말이냐? 뭐 명분을 주고받으면서 사실 아니, 엇갈렸어요. 명분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필요합니까? 국민의 명령이 제일 중요하죠. 국민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국민의 명령이 명분이죠. 여당에서 그래도 이 명분을 줘야죠. 어른스럽게. 명분이 뭐가 어떻게 필요하냐? 어떻게 줘야 되나요 명분을?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과 표명도 하고. 근데 이제 또 패스트트랙 전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니까 이제 그거는 여기서부터 꼬였는데. 그거는 곤란한. 그러니까 얘기죠.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대국적인 면에서 유감 표명을 하고 그러면 뭐 들어올 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 무효하라, 그리고서 사과하라. 그거는 받을 수 없는 카드를 자꾸 던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6월 3일 다음 주 초라도 정상화가 민주당은 아마 그때쯤 정상화 날짜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워딩을 좀 보면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국회 정상화 준비돼 있고 기다리고 있고 준비돼 가고 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인사하러 온 윤소아 원내대표 연임돼가지고 인사로 와서 네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명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주라도 특히 또 이게 국민들이 아주 슬퍼할 만한 지금 큰 사고도 터져 있고 다음 주라도 정상화로 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학이 됐는데 학교 안 나오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수업 안 합니까? 저는 그래서 6월 임시회는 법정 회기라고 그래요. 네. 법으로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속생이 있다고 수업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저는 일은 하고 수업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국회를 해도 된다. 네? 일방적인 국회. 아니 자유한국당이 안 나오면 나머지 뭐 사당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여당한테 또 오히려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죠. 역풍이 불 수가 있죠. 국회를 그렇게 운영해서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들어오시라 이런 얘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왕 정상화할 거면 자유한국당이랑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뭐 법안 협의도 되고. 그게 뭐 보기도 좋고 모양새 좋죠. 자,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저 헝가리 사고 때문에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정두원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